집합건물 해결사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집합건물에서 보면 크게 앉아 세 가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에서 판매시설, 그리고 상가하고 네 가지를 봐야 되겠네요. 상가, 오피스텔, 마지막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또는 비즈니스 호텔.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지금 분류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네 번째부터 하도록 하죠.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지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생활형 숙박시설과 비즈니스 호텔이 약간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분해야 될 부분. 자,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경우는 거기 취사도구 같은 것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숙박용으로만 사용되게끔 세팅이 딱 완전히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그냥 거주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예 할 수 없을 정도로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얼마만큼 운영을 잘 하는가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비즈니스 호텔에서 초점을 둘 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는, 자, 예전에 제가 늘 지금 요거는 핵심 사항인데, 건물 보존 관리는 있죠. 호텔에서 여러분들 건물 보존 관리는 집합 건물에 관련되어서는 제대로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보존 관리와 관련된 전문 관리업체, 아파트를 많이 관리한 관리업체를 선정을 해서 있죠.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 전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건물에 구분 소유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다 각자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먹고 사는 문제라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얼마만큼 수익 창출을 잘 해내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두면 되는 거거든요. 꼭 그 건물을 전체를 갖다가 비즈니스 호텔을 가져간다고 해서 수익을 또 많이 되느냐, 또 이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건물 보존 관리가 기본적으로 되는 상황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인가 관리위원 또는 관리인가 관리위원과 또 관리업체가 공정하게 건물 관리 보존에 대해서만 충실히 하면 되고요. 호텔 운영은 운영사에서 제대로 운영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건물 보존 관리와 관련된 거 말고요. 호텔 운영에 관련된 것만. 그래서 운영사를 여러분들이 직영을 하든, 여러분들이 큰 운영사를 데리고 오든,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운영에 초점을 둘 때는, 꼭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운영사가 한 5군데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서로 간에 협의도 좀 하시고요. 한 건물에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서로 협의도 할 거는 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거는 돕고 좀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는 거지. 이 가격 경쟁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에서는 20만원 받고 있는데 우리는 반값으로 해주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격 경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가져가게 되면 거기에 계신 운영사분들도 다 피해를 보는 상황이거든요. 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경우는 특히 가격 경쟁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비즈니스 호텔과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 결이 좀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생활형 숙박시설에서는 과거에 분양할 때 거주용으로도 가능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때문에 거기에 호텔로도 그냥 숙박형 호텔로도 지금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월세를 받는다든지 뭐 여러 다양한 형태가 있을 겁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누거든요. 위탁세대, 비위탁세대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거기 불법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유자나 그 운영사 여러분들께서 다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보다는 운영을 잘하면 돼요. 각자가 운영을 잘하면 그러면은 알아서 있죠. 따라서 오는 거고. 그리고 올해 그 10월 이후죠. 아마 11월 달쯤 되겠죠. 그때부터는 이제 그 거주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고요. 그 위탁 운영하기 위해 또는 그 숙박 운영을 직접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위해서는 보통은 각 시도마다 틀리지만 지자체마다는 한 30개 호실 이상이 일단 그 등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으로 해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 이제 나중에 내고 이런 절차를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게 소유자 여러분들이 그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곳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 이런 걸 좀 신경을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운영을 잘할 수 있을까에만 좀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이게 생활의 숙박시설이나 비즈니스 호텔에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왜 소유자끼리 또는 운영사들끼리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간에 좀 화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단에 있는 관리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좀 그걸 바라요. 특히 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는 다양한 분들이 좀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직영으로 있는 직영법인 있잖아요. 직영법인으로 있는 뭐 대표분들도 관리위원회 좀 들어오고 또 위탁 운영하는 그 관리위원들도 좀 들어오고 뭐 그런 식으로요. 뭐 상가도 있으면 그 상가 측에 있는 관리위원들도 들어오게 다양한 분들이 좀 들어와서 다양한 목소리를 좀 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특정한 한 군데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다양한 다른 사람들의 또 다른 시선에 있는 다른 관점에 있는 분들의 이게 창의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집합 건물에서는 건물 보존 관리를 하는 관리업체라든지 관리인은 거기에 따른 건물 관리 보존만 하면 되는 상황이 운영과 관련된 거라든지 뭐 이 건물과 관련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건 참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초점을 잘 두시고 건물 보존 관리와 관련된 거와 그 운영과 관련된 거는 좀 별도로 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그 판매시설 쪽인데요. 전국 각지에 그 벽체가 없는 판매시설들 있죠. 그런 곳은 여러분들 더 저는 생활의 숙박시설이나 그 비즈니스 호텔보다 더 있죠. 여러분들 주의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서울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저 제주도까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가장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5억짜리가 한 3천만 원 정도 가더라도 떨어졌더라도 사람들이 안 사거든요. 그런 곳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곳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엄청나게 그 폭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한 90% 이상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떨어지는 이게 말이 되냐 싶겠죠, 여러분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래서 제가 말씀은 두서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지금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이지만 이게 판매 시설 같은 경우일수록 있죠. 여러분들이 더욱더 관리단 조직 구성을 소유자분들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제가 판매 시설 같은 경우는 관리단 조직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다반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거기는 건물이 망가지고 하더라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리고 나중에 소유자분들도 누구한테 바래요. 시행사 쪽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누가 뭐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데 시행사라든지 여러분들 관련된 뭐 운영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자기 코가 석자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재산을 여러분들이 관리단 조직 구성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소유자 여러분들이 건물의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을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관리단 먼저 조직 구성을 하고 난 뒤부터 있죠. 어떤 업체를 유치할지 이런 것들도 관리단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 시설에 한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분들에게 총회를 열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은 판매 시설에 한해서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 관리단에 있는 관리 업자나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는 건물보존관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분들의 운영과 호실의 운영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이게 좀 별개의 문제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단정을 딱 지어가지고 이렇게 벽체를 딱 치웠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판매 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 시설은 여러분들께서 관리단 조직 구성을 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렇게 제대로 된 입점업체가 들어올 수 있고 건물 보존 관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텐데요. 제가 전국 각지에 이렇게 가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문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이게 기본적인 있죠. 여러분들 건물 보존 관리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시다 보니 공정하게 어떻게 하면은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권 행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류에 지금 귀속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데 그걸 좀 지분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해서 많이 차지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관리단은 내가 좀 더 많이 지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관리위원으로서 또는 뭐로서 행사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좀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가져가는 게 별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 뿐만 아니고 주차 수익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부분부터 뭐 각종 간판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세팅해서 잡아가야 될지 하는 부분은 별도로 여러분들 전문가들 의뢰를 해서 있죠. 그 계획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을 판매 시설 특히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꼭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판매 시설은. 판매 시설에 여러분들 또 한 가지 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판매 시설에 들어가서 제가 입점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본인이 아무리 장사를 잘 한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이러한 소유주분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있죠. 판매 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장사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 건물 자체가 상당히 주변에서 바라봤을 때 이미지도 상당히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히려 좀 신중하게
여러분들 그 판매 시설 같은 경우는 투자를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벽체가 없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판매 시설입니다, 여러분들. 그 꽤 많습니다. 전국 각지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세 번째 여러분들 그 상가 같은 경우입니다. 그 상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여러분들 상가는 위치가 좀 좋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주 고객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쌓여 있는 상가들은 아주 안정적으로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런 곳들에서는 뭐 병원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각종 그 관련 그 업체들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은데 반해서 그 시내 중심가일 때는 어떤 그 위치에 어떤 업종이 좀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좀 파악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투자를 하실 때도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단이 반드시 조직 구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특히 관리단이 제대로 조직 구성되어 있지 않는다든지 이래 됐을 때는 이렇게 관리 업체가 뭐 그런 경우가 그 없다고 여러분들 하는데 그런 거 많습니다. 전국 각지에 관리 업체가 또 관리인이 돼가지고 좀 이상하죠. 관리 업체가 관리인이 된다는 것은 관리인이 관리 업체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도급 계약이도 위탁 계약을 해서 그 사인을 하는데 본인이 사인을 자기 계약을 하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관리인은 관리 업체를 통제 감시하는 이 기구인데도 그렇게 안 돼가지고 그렇게 안 되고 아예 관리인이 관리업체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건물관리 보존도 제대로 안 되고 관리비만 올라가고 하는 부분 때문에 상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당 관리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들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보고 되거든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유심히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관리단이 조직 안 된 곳은 관리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 중요하고요. 관리단 조직 구성되어 있는 곳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아파트처럼 있죠. 입주자 대표이처럼 아파트처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가주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시간이 진행되어 가지고 나중에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 집합 건물이 안정화가 되었을 때는 굳이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집합 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하고 틀려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딱 떨어져 있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제 딴 게 아니고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주라는 목적이면 주택이니까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렇게 지금 가지고 왔었고,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뭐 다 하도록 했는데, 수익형이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관리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그 상당히 다르놨기 때문에 물론 수익 구조는 좀 틀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리가 또 틀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장기적으로는 여러분 그냥 관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아마 당분간은 아마 지금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는 아직 안 돼 있지만 차후에 그런 거는 좀 바뀌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관리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좀 하도록 하고, 관리위원회도 장기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관리위원들은 한 2년, 많아봤자 2년이지만 많아봤자 4년 정도까지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가져가는 것이 아마 바람직하고요. 그래 다른 분들이 또 해서 잘한 것은 과거에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져가는 것이 그 집합 건물이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새로운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피스텔 쪽이죠. 여러분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더 제가 볼 때는 좀 소유자분들께서 좀
좀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오피스텔은 있죠. 관리 이런 부분을 거의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판매 시설이든 생활형이든 지금 이런 데 비해서 상가도 그렇고 이런 데 비해서 오피스텔만 있는 그런 건물들을 제가 딱 가보면 있죠.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뭐 잘 되는 것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호실마다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게 뭐 전등도 많이 꺼져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너무 이렇게 조금 어두컴컴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주차장부터 해가지고는 보면 좀 쓰레기도 많고,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꽤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 사무실용이 아닌 거주를 위주로 하는 오피스텔일수록 더 있죠. 여러분들 철저하게 위생관리뿐만 아니고 보안 이런 시설들이 잘 갖춰져야 될 겁니다. 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든 뭐 상가든 판매시설이든 오피스텔이든 간에 소유자분들의 단체인 관리단은 제대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그 관리단에서도 있죠. 다양한 분들이 관리위원으로 좀 들어와서 있죠. 자기들의 목소리를 좀 색깔 있는 목소리를 좀 내었으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그리고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잘 개척해서 우리가 바람직한 우리 경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과거에는 우리가 아주 예전에 과거에는 아예 우리가 좀 문맹국이었을 때 있죠. 1950년대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서는 이제 우리가 산업 부흥을 위해서 가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어떤 누군가가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획일적으로 촥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맞는데 반해서 지금은 이제 그때 상황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양한 우리 지식 체계뿐만 아니고 우리 기술이라든지 뭐 예술 문화 이런 부분이 많이 성장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방법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고 이렇게 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경제를 갖다가 이렇게 좀 부흥을 시키는 데는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듣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앞으로는 관리위원분들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다양한 색깔은 결국에는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관리위원들이 소유자만 가능하다 인정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입점주분들이 이따 또 나가야 되니까, 뭐 1년 있다 나갈 수도 있고 2년 있다 나갈 수도 있고 뭐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뭐 오랫동안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유자분들이 한해서 하는 거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관리위원님들의 어떤 행사할 수 있는 행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데 직접 오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특이한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판매시설 같은 경우가 그랬는데 전국 각지에 소유자분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위원으로 참석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있는 화상회의를 주로 한다든지, 아니면
화상회의가 아닌 이제 꼭 참석해야 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참석해서 해야 될 때도 있을 때는 관리위원이 또 다른 그쪽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그때는 위임을 해줄 수 있는 대리권을 줄 수 있는 이렇게 좀 유연한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그 권한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요렇게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규약을 통해서만 고쳐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관리규약이 75% 이상 지금 받아낸다는 게 지금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여러분들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집합건물에서는 제발 여러분들 소유자 입점주 여러분들은 같은 여러분들 경제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같이 서로 잘 해나가면 된다고요. 특히 여러분들 판매 시설이든 생활의 숙박 시설 같은 경우에 보면 각 운영사별로 보면 프론트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그 각자 있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어 주시라니까요. 공용 부분을 특정한 운영사가 다 차지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 이렇게 확 열어줘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이제 가격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후려치기 이런 거 하는 곳은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재살 깎기 먹기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좀 서로 경계를 좀 하고 그건 페널티를 서로 간에 가지도록 어떤 약속을 만든다든지 위약부를 하나 적용을 한다든지 뭘 만들어 두세요. 자, 그렇게만 가져간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은 자산 가치는 분명히 좀 많이 높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우리가 이게 멘토님 요즘에 이런 말씀도 하시죠.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어떻고 저떻고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렇죠.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하는 부분은 당분간 아마 지속될 거는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과거에 코로나 때문에 금리가 1% 이하로 떨어지고 했지, 정상적인 거는 한 2% 중반인데 지금 3% 이상 올라간 거는 이거 물가 때문에 올라간 거고, 앞으로 물가가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2%, 2.5% 이하로 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대하고 있습니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과거에 비정상적인 경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문에서나 이게 매스컴에서 어떤 뉴스에서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아실 거지만, 아파트는 너무 많이 짓고 있고 이래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는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런데 반해서 여러분들 수익형 부동산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잘 가꾸어 나가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까지는 갈 수는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제가 당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일수록 있죠. 여러분들 절대 이게 소유자 입점자 분들끼리 이간질 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들이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어야 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야 관리단에 있는 관리업체 또는 관리인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웬만하면 시간이 지나면 아까 뭐라 했습니까? 관리인이라는 존재도 차후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집합 건물에서 좀 없애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좀 합니다. 나중에는 그렇다는 게, 아직 우리나라에는 집합 건물법에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관리위원회 안정화되었을 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안정화되기 참 쉽지가 않죠, 지금. 좀 시행사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좀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시행사 입장에서는
하자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PF 자금 때문에 막 이것저것 문제점이 있어서 그럴 거라고 저는 알고는 있죠. 그렇지만 소유자 입장에서 너무나 큰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전 그런 부분은 시행사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는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올해 내년 저는 중반까지도 아파트 가격은 계속 저는 볼 때 거의 뭐 별 문제 없으면 계속 떨어지든지 거기서 뭐 떨어지다가 거기서 그 근처에서 가든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PF 자금이나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또 짓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파트 투자를 과거에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아파트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큰 손들이 그쪽으로 좀 많이 가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그 물려가지고 상당히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수익형 부동산 쪽은 여러분들이 잘만 가꾸다 보면 그쪽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입점주하고 소유자분들이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상생할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시고 그렇게 가져갔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다 결국에 우리가 뭐 먹고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을 개인만 먹고 살자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에서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있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에 싸우고 뭐 이러고 법적으로 가고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 없습니다. 그 변호사들만 좋고 뭐가 여러분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들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서로 입자리가 화통하게 탁 열어버리고 서로 좀 대화를 뭐든지 좀 나누시고 그렇게 해보시라고 하셨죠. 여러분들 관리단을 조직 구성하는데도 시행사하고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런데도 뭐 본인 이익만 챙기겠다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 경우는 정석적으로 진행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비즈니스 호텔도 그 시행사나 운영사하고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본인 이익만 챙겨서 막 이렇게 가져가고 가스라이팅 시키고 헐뜯고 이런다면 어쩔 수 없이 원칙대로 해나가셔야 되고 뭐 다 이 인생살이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은 서로 공존을 위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해 두시고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다 아는 사실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네요. 네.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시고 함께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모두가 집합 건물을 잘 갖고 가도록 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